안녕하세요, 아미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라이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칼 뭐 써? 아니면 요리사라면 칼은 얼마 정도 해? 라는 질문인데요. 하지만 저는 칼보다 프라이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좀 프라이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오늘 부엌에서 직접 쓰는 프라이팬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. 그 전에 열 보존율과 열 전달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열 보존율이란 프라이팬이 머금을 수 있는 이제 열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제 열 전달률이라는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열을 프라이팬이 음식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프라이팬을 고르실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이제 세 가지의 프라이팬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자면, 이제 첫 번째부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테팔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제 이거는 테팔의 논스틱 프라이팬입니다. 미국에서 약 한 3만원 정도의 가격을 이제 가지고 있고, 장점으로는 가벼움과 이제 음식이 달라붙지 않는 논스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. 단점으로는 열 보존율과 이제 열 전달률은 이제 거의 제 세 개 프라이팬 중에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회사인 모비엘에서 만드는 이제 구리로 된 프라이팬인데요. 이 프라이팬은 가격은 한 30만원 정도이고, 장점은 테팔이랑 달리 열 보존율과 열 전달률이 아주 좋은 제품이지만, 단점으로는 이제 무게와 이제 엄청 이제 무겁죠. 이제 무게와 이제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프라이팬은 이제 미국 로지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무쇠 프라이팬입니다. 미국에서 가격은 한 2만원 정도이고요. 이제 장점은 열 보존율이 높다는 것과 이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인데요. 단점은 열 전달률이 가장 낮고 셋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. 제가 계속 열 보존율과 열 전달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것들이 왜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의 가정을 이제 하자면, 스토브에서는 100이라는 열을 계속 내뿜는다고 가정을 합시다. 열 전달률이 좋은 후라이팬은 열을 잘 전달하니까 후라이팬 표면까지 열이 올라오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. 즉, 이 말은 뭐냐면 후라이팬이 달궈진 후에 음식을 후라이팬에 내려놓으면 음식으로 인해 후라이팬 표면에 있던 열을 뺏기겠죠? 하지만 열 전달률이 높은 후라이팬은 다시 후라이팬 표면 온도가 원점으로 원상복귀하는 게 아주 빠릅니다. 후라이팬으로 설명드리자면, 테팔같이 열 전달률이 낮은 후라이팬은 음식을 내려놓았을 때 후라이팬의 표면의 온도가 떨어졌다면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어렵다는 뜻이고, 모비엘의 구리팬 같은 경우엔 열 전달률이 가장 효율성 높은 재료 중 하나인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라이팬의 표면의 온도가 원상복귀하는데 엄청 빠릅니다. 하지만 아까 미국 회사 로지의 무쇠팬은 열 전달률이 낮다고 설명드렸는데 열 보존율은 높다고 말씀드렸어요.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. 무쇠팬 같은 경우엔 열 전달률이 낮아서 달궈지는데 오래 걸리지만 열 보존율이 높아서 처음에 잘 달궈주시기만 하면 음식을 후라이팬에 올렸을 때 후라이팬 표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반면 구리로 만들어진 후라이팬 같은 경우엔 열 보존율이 무쇠보단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전달률이 높기 때문에 후라이팬 표면의 온도의 원상복귀가 빠르고, 테팔같이 열 전달률도 낮고 열 보존율도 낮은 후라이팬은 후라이팬 표면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느려 음식이 맛이 비교적 없습니다. 계속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어렵죠. 제가 한번 이 두 가지, 이 극과 극인 이제 후라이팬을 가지고 이제 제가 요리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보여드리기 전에 논스틱 아니면 음식이 팬에 달라붙어서 싫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이 시범을 통해 이제 후라이팬에 안 달라붙는 것도 조금 비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재미난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요. 스토브를 이 큰 거 두 개, 동일한 사이즈 스토브를 켜겠습니다. 그 다음에 논스틱 팬과 열 전달이 좋은 구리팬 효율성을 올려놓고 양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양파로 두 군데서 요리를 할 텐데요. 얼마나 빨리 구워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양파는 반반 정도씩 구울게요. 이제 후라이팬이 달궈질 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, 이 이제
양파 안에 이제 물이 있어요. 모든 야채나 뭐 고기나 뭐 모든 게 물이 있는데 이 밖에 표면이 구워질 때까지 안에 있는 육즙이 다 날아가면 고기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고 질겨지고 야채 같은 경우에는 숨이 너무 죽어가지고 그 아삭함이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.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야 되냐, 이제 높은 불에서 이제 딱 그 표면만 있게 안에는 육즙을 보존하고 하겠습니다. 지금 올려놓은 지 지금 뭐 1분 정도 됐어요. 이건 벌써 열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열이 안 올라와요. 한번 시범을 해볼게요. 조금씩 이제 기름을 올립니다. 동일한 양의 기름 올려주고, 이제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더 달궈줘야 돼요. 어떻게 제가 아냐면요, 기름이 뜨거워지면 뭐 연기도 나는 것도 있지만 기름이 떠야 돼요. 이렇게 지금 보시면 프라이팬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프라이팬에 기름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. 아이고, 프라이팬을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열 전달이 똑같은 시간 동안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. 열이 올라올 때까지. 자, 이제 기름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. 이러면 팬이 뜨거운 겁니다. 그럼 기름을 좀 발라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작해 볼게요. 이쪽부터 제가 시작할게요. 양파 4분의 1개 올리고 찢어줍니다. 양파 4분의 1개 올리고, 소리가 들리시나요? 소리가 애초에 달라요. 그냥 제가 얼마나 더 이 프라이팬이 좋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파를 더 많이 구울게요. 양파를 더 많이 굽는다는 점은 양파의 열이 떨어졌다는 점이겠죠. 양파를 한번 볶을게요. 볶는데 벌써 이거는 표면이 익기 시작해요. 이거는 뭐 잘 모르겠네요. 안 익을 거예요. 아마 이거 다 익을 때까지. 벌써 다 표면이 다 익어가죠. 이것도 좀 돌려줄게요. 익긴 익네요. 아직 생양파요. 이쪽 양파가 이렇게 밤색이 될 때까지 이쪽 양파는 하얘요.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밤색인데 하얗니다. 동일한 기름을 부었는데도 이쪽 양파는 기름지고요, 온도가 높지 않아서 이쪽 양파는 기름지지가 않아요. 이건 끝났어요. 끄고 음식도 안 달라붙죠? 안 달라붙는 이유는 이제 팬을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붓고 음식을 넣으면 음식도 달라붙지도 않고요. 이거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네요. 자,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. 둘 다 열에서 뗄게요. 이거를 보시면 여기는 허옇고 밤색인데도 있고 잘 익지도 않았고 기름도 떠다녀요. 이쪽을 보시면 그나마 저거보단 균일하고 늘러붙지도 않았고 양파가 아직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아직 살아있죠. 지금 형태 보이시죠? 지금 다 풀이 다 안 죽은 거. 근데 다 익었어요. 여기는 좀 더 가까이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차이나요.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 양파를 여기까지 구우려면 여기에 있는 육즙이 얼마나 많이 날아갈까요? 고기라면
고기 안에 있는 육즙도 다 날아갔을 거예요. 그러면 뭐 퍽퍽해지는 건 뭐 시간 문제겠죠. 빠른 속도로 구하는 것과. 자, 이게 지금 양파 테스트였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후라이팬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. 그럼 나한테 비싼 거 사라고 꼬시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시는 분께 제가 왜 후라이팬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조금 한번 설득 드려보겠습니다. 아까 양파를 구우면서 열 효율성이 좋은 후라이팬이 왜 맛있는 음식이 됐는지 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거 외에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후라이팬은 내구성이 아주 높습니다. 일단 그 테팔이라는 후라이팬 제품은 제가 6개월 전에 이제 오래되지 않았죠. 이제 6개월 전에 구입한 제품인데 벌써 이렇게 덜컹덜컹 거립니다. 이건 쇠가 받을 수 있는 열보다 더 높은 온도를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쇠 안에 뒤틀림이 오는 것인데요. 후라이팬이 이렇게 뒤틀리면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아마 곧 처분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많이 써봤자 한 8개월 뭐 1년 정도 쓰고 한 3만원을 이제 그냥 뭐 버린 셈이죠. 반면 제 구리팬은 제가 8년 전에 산 건데요. 덜컹거리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후라이팬을 샀지만 유효기간이 보이지 않고 뭐 요리할 때마다 맛있는 요리가 나오니 저는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비싼 것만 좋은 거야? 아니죠. 처음에 제가 세 가지 후라이팬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테팔보다 싼 2만원짜리 무쇠팬이었습니다. 테팔보다 가격도 더 저렴하지만 무쇠팬은 팬들 중에서도 가장 내구성이 좋습니다.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쇠팬 같은 경우에는 잘만 관리하면 대대로도 물려줄 수 있는 후라이팬이에요. 다만 조금 관리가 어렵다는 거는 좀 알고 있어 주세요. 제가 무쇠팬 관리법은 다음에 좀 알려드릴게요. 다음번에 후라이팬을 사실 때는 말씀드렸던 열 보존율과 열 전달률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음 후라이팬을 사시면 좋은 구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세요.